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가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아본 적이 있거나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여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확 줄여줄 겁니다. 바로 가족법인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세금을 30%나 줄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세무 전문가 김정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법인은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주나 임원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부모님이 대표이사가 되고 자녀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혼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고 법인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 차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예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세율이 24% 정도인데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35%에서 최대 45%까지 치솟죠. 연소득 1억 2천만 원을 개인 사업자가 벌면 세금이 약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법인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법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9%, 그 이상일 경우에는 19%에서 24% 수준입니다. 같은 1억 2천만 원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계산해보면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또 다른 방법은 소득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법인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은 그만큼 비용 처리가 돼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급여를 받은 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약 3천만 원의 급여를 주면 법인은 이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가 약 3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녀는 3천만 원에 대해서 15% 세율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약 450만 원을 내니까 전체 세금 부담이 확연히 낮아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연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었는데 세금을 5천만 원 넘게 내셨어요. 이를 가족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2,500만 원씩 급여를 배분하니 법인세가 2,500만 원, 가족들의 소득세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750만 원이 줄어서 총 세금이 3,2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무려 1,750만 원, 그러니까 약 35%를 절감한 사례예요. 다음으로 배당을 통해 개인의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쌓인 수익금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액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기속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개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현재 고소득자라면 법인의 배당금을 은퇴 후 시점으로 이월시켜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절세 전략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가족법인은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리돼서 엄격하게 감시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급여를 높게 준다거나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을 법인의 시세보다 낮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월 1,000만 원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무 기록이나 업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를 국세청에서 적발했고 2년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면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정당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거래를 문서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녀에게 급여를 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보고서 같은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다라고 하면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또한 법인이 자금이 필요해서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만들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시 법인이 정당하게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추가로 실무 팁을 드리자면 거래는 시장 가격에 맞추고 급여는 실제 일한 증거를 남겨서 자산을 넘길 때는 정당한 가격에 하세요. 계약은 서면으로 보관하고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보통 법인 설립 후 5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쯤 조사가 나와요. 그때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서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가 많을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세법이나 규정이 꽤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혼자 하게 벅차실 때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가족법인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득을 나누고 법인세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가 있으니 문서화를 잘하고 정당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절세 비법이 궁금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킴앤하이드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